자, 우리 이어서 이번엔 17번 볼게요. 그림은 들뜬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주양자수 5 이하에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 델타 E를 델타 N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뭐 델타 N은 전이 전의 주양자수 마이너스 전이 후의 주양자수다. 뭐 이런 식이 나왔네요. 자, 이걸 보고 우리 이제 그림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래프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자, 먼저 델타 N이 4일 때를 우리가 예시를 한번 보자. 자, 델타 N이 4라는 건 주양자 수의 이동량이라면 좀 이상하고 변화량이 4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주양자 수 5 이하에서 주양자 수의 변화량이 4가 되려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다. 5에서 1로 전이 될 때 주양자 수의 변화량이 4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은 5-1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델타 N을 봐주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A, B, C, D를 찾아주면 되겠네. 자, A부터 찾아줄게요. A는 델타 N이 3이면서 델타 E가 제일 큰 값이 A가 되고 있네. 자, 그럼 먼저 우리 델타 N이 3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5에서 2로 전이 되던가 또는 4에서 1로 전이 되던가 이 둘 중 하나가 돼야 주양자수 5 이하에서 전이 될 때 델타 N이 3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델타 E 에너지 변화량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둘 중 뭐가 되겠고, 자 5에서 2로 변이 되면 우리 발머계열이죠. 발머계열은 가시광선 파장의 빛이 나오는 거 알고 있고 4에서 1로 전이 되는 건 라이먼 계열로 적외선 파장의 빛이 자외선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 자외선 파장의 빛이 더 에너지가 센 걸 알고 있고 따라서 델타 E는 뭐가 되겠다? 5에서 2가 아니라 4에서 1로 전이 되는 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라이먼 계열이고요. 자, 그 다음 B는 뭐가 되겠어요? 델타 N이 2면서 델타 E가 가장 크니까 얘는 일단 주양계수 1로 전이가 되는 거네. 근데 델타 N이 2가 돼야 되니까 어디서? 3에서 1로 전이가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C는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로 지금 델타 E가 크잖아. 그러니까 1로 전이 되는 게 아니라 2로 전이가 되겠다. 어디서? 델타 N이 2니까 4에서 1로 전이 되겠다. D는 일단 델타 E 값이 두 번째로 크니까 2로 전이가 되겠고 델타 N이 1이니까 3에서 2로 전이 되겠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기 봐줄게요. 기억. D에 해당하는 빛은 자외선이다. D가 뭐였어요? 얘네 3에서 2로 전이 되네. 얘는 무슨 계열? 발머계열. 발머계열은 가시광선의 빛. 따라서 기억 틀렸네요. 다음 니은 A-C equal B-D다.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자, A-C인데 A가 뭐였어? 4에서 1로 전이 되는 거고 C는 4에서 2로 전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두 값을 빼주면 뭐가 되겠다? 우리 그냥 벡터 계산한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4에서 2로 전이는 결국 뭐랑 같은 거야? 플러스 2에서 4로 전이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벡터처럼 생각하면. 자, 그럼 4에서 1로 갔다가 아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순서가 좀 잘 안 보이니까 자 2에서 4로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배치해주면 자 2에서 4로 갔다가 4에서 1로 간다. 얘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2에서 4 갔다가 4에서 다시 1 간 거니까 2에서 1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A-C 에너지 전이 뭐랑 같다? 2에서 1로 전이 될 때 에너지 방출량과 같다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B-D도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B-D는 3에서 1로 전이 되고요. D는 마이너스 3에서 2로 전이 되더라. 그럼 얘 마이너스 붙여주면 2에서 3으로 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자 2에서 3으로 전이 됐다가 3에서 다시 1로 전이 되는 거죠. B-D는 계산하면 2에서 1로 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더라. 우리 벡터랑 똑같이 계산해도 된다 그랬어. 자, 그럼 얘네 둘이 같은 값을 가지네. 따라서 우리 니은 맞는 얘기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디귿. 수소 원자에서 A-D몰에 해당하는 비술 방치라는 전자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 자, 우리 수소 원자는 일단 불연속 스펙트럼 가지는 거 알고 있고 왜? 불연속 스펙트럼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수소 원자의 전자 궤도가 모두 각기니까 연속적이지 못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주양자 수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만을 얘네들은 오비탈 궤도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불연속 스펙트럼을 가지더라.
근데 A-D를 계산해보니까 뭐가 돼? A는 우리 4에서 1로 전이되는 거고 마이너스 D니까 D가 몇이죠? 3에서 2로 전이 되죠? 그럼 얘네 둘을 빼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림으로 좀 나타낼게요. 자, 4에서 1로 전이될 때 에너지 값에서 3에서 2로 전이되는 에너지 값을 빼주면 얼마만큼 남겠어? 쭉 이렇게 잘라서 이거 두 개 합친 값만큼 에너지가 남겠죠? 그 에너지가 몇이야? 자, 4에서 3 플러스 2에서 1이 되겠다.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소 원자는 특정 궤도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로 가지기 때문에 4에서 3 플러스 2에서 1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는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는 전자전이는 일어날 수가 없겠다.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 따로따로 일어나서 두 개 더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디귿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약간 이제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화살표가 그러니까 벡터량이 2에서 1 또는 3에서 1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개 합친 값으로 나오면은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끝이 물려야겠지. 그래서 4에서 3 그리고 3에서 1 이렇게 더해주면 그냥 4에서 1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얘는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는 전자전이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귿 틀렸습니다. 자, 17번에 2번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18번 또 볼게요. 그림은 HCl 10ml에 NaOH와 KOH를 순서대로 첨가할 때 첨가한 용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의 단위 부피당 X이온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표에서 가와 나는 혼합 용액 A와 B에서 단위 부피당 양이온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X부터 얘기할까요? X는 우리 뭐가 되겠어요? 일단 첨가한 용액의 부피가 0일 때도 X는 존재를 하고 있네. 그러면 얘는 일단 뭐겠다? HCl에 존재하는 이온이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 HCl에 존재하는 이온 중에서 X는 감소는 하고 있지만 아예 제로, 0이 되진 않고 있네. 따라서 X이온은 뭐가 되겠다? 구경꾼 이온이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HCl에 존재하면서 구경꾼 이온이니까 X는 뭐가 되겠다? Cl- 염화이온이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 주어진 그래프를 봤을 때 A, B에 해당하는 양이온 모형이 지금 가나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근데 그림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순서를 맞춰줘야지. 자, 그래서 단위 부피당 이 양이온 모형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3개의 이온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검정색 원,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삼각형이 3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혼합용액에 존재할 수 있는 양이온들을 써주면 뭐가 되겠고, 자, H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얘네가 되겠고, 이 3가지가 각각 검정색 원, 사각형, 삼각형 이 3가지가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어떤 게 원이고 어떤 게 사각형이고 어떤 게 삼각형인지 우리가 찾아줘 보자. 그래서 가나 모형을 보니까 양이온 모형을 보니까 한 모형 안에 3개의 이온이 다 들어가는 경우는 없더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뭐겠다. A에서는 NaOH하고 HCl만 넣어줄 테니까 이온이 뭐가 존재하겠어? H 플러스하고 Na 플러스만 존재하겠죠. 그리고 B의 모형에서는 혼합용액 B에서는 어떻게 존재를 해야겠다. 아마 K 플러스가 들어갔는데 H 플러스 이온이 종류가 2가지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H 플러스는 전부 다 반응해서 없어졌겠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B에는 아마 Na 플러스하고 K 플러스 이 2개 이온이 존재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 좀 더 얘기하기가 편해지지. 가나 모형을 보니까 일단 원은 2군데 모두 존재하니까 얘가 뭐가 되겠다? Na 플러스가 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때 우리 또 가나 모형을 비교해보면 어때요? 자, 나는 Na 플러스 단위 부피당 양이온 모형에서 Na 플러스의 개수가 지금 4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가에는 2개가 있네. 그쵸? Na 플러스가. 그러면은 A랑 B를 비교할 때 어디에 더 단위 부피당 양이온 모형,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나트륨 이온의 개수가 더 많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뭐 뻔하죠. 왜? 자, 처음에는 NaOH를 넣어주다가 B 부분에서는 KOH를 넣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NaOH의 양은 그대로겠지만 농도, 단위 부피당 양이온의 개수, Na 플러스의 개수는 작아지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 B 중에서는 어디가 A에 있는 Na 플러스의 양이 B에 있는 Na 플러스의 양보다 더 많겠다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Na 플러스의 양이 더 많은 나가 뭘로 가겠다? A로 가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럼 B는 자동적으로 가가 되겠죠. 그럼 우리 이온의 종류도 결정이 나네요. 그쵸? A가 나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삼각형이 뭐가 되겠다? H 플러스가 되겠고요. 사각형이 뭐가 되겠다? K 플러스가 되겠다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모형에 따른 우리 이온의 종류도 다 정해줬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기억 볼게요. A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Na 플러스이다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얘는 너무 안심하고 봤나 보다. 중화 반응이니까 중화 반응 표 한번 그려줘야겠네요. 그죠? 양이온의 개수 Na 플러스의 개수 물어보는 거니까. 자, 중화 반응 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존재할 수 있는 이온의 종류가 뭐예요? H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OH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겠더라.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 시점당 존재하는 이온, 그러니까 하나도 안 넣어줬을 때, 그리고 첨가한 용액이 20ml 할 때, 즉 A일 때, 좀 공간 지워줄게요. 이거 지워야 좀 보기 편하겠다. 자, 처음에 하나도 첨가 안 했을 때, 그리고 A 20만큼 첨가했을 때, 그 다음에 B 50만큼 첨가했을 때 각각의 이온의 개수 우리가 써줄게요. 자, 첫 번째 아무것도 첨가 안 했을 때 단위 부피당 Cl-의 이온수가 3N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부피가 총 10이니까 10 곱하기 3N 하면 되죠. 그럼 Cl-의 양이 몇 개다? 30N이다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같이 들어가는 H 플러스의 양도 30N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차피 Cl-는 변화 없으니까 여기도 30N, 여기도 30N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A, B에서 각각 추가될 때마다 존재하는 이온수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 첨가한 용액의 부피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이온의 부피로 써줄게요. 전체 용액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는 HCl만 있으니까 10ml겠죠. 그리고 A는 20ml였으니까 30ml가 되겠고, B는 60ml가 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 자, 이때 그럼 A에서의 각각의 이온의 양을 계산해 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자, A는 지금 모형이 나라 그랬죠? 나 모형에서 아직 H 플러스가 존재하는 형태라 그랬어. 그럼 염기를 넣어서 중화시키는 반응에서 H 플러스가 존재한다는 건 아직 중화 반응이 안 끝났다라는 거고, 안 끝났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해요? 자, 우리 산에다 염기를 넣어서 중화시키는 반응에서 중화 반응이 아직 진행 중일 때 총 양이온수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특히나 지금 플러스 1가 H 플러스하고 Na 플러스 1가의 양이온만 들어갈 때 이온수 변화는 아예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총 이온수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아니라 총 이온수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10ml 있을 때 총 양이온수가 30N이었으니까 A에서도 아직 중화 반응이 안 끝났으니까 H 플러스하고 Na 플러스를 합친 양이 30N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때 모형 나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형 나에서는 Na 플러스하고 H 플러스하고의 이온수 B가 지금 2대 1이죠? 왜냐면 H 플러스 2개고 Na 플러스 4개니까. 그러니까 총 이온수가 어떻게 되겠다? 전체 양이온수는 30N으로 유지되면서 2대 1의 B를 가져야 되니까 Na 플러스는 20N, H 플러스는 10N이 되겠다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뭐 K 플러스는 당연히 없겠고 OH 마이너스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중화 반응돼서 다 없어졌을 테니까. 이 얘기는 그럼 뭐가 되겠어? 자, Na 플러스가 20N만큼 들어갔는데 얼마만큼 넣었을 때? 첨가한 용액의 부피가 20ml일 때 20N만큼 있으니까 A의 농도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 간단하게 쓰면 20ml 넣었을 때 20N만큼 존재한다 쓸 수 있겠죠? 계산하면 N이 A의 농도가 되겠네. 그럼 HCl의 농도는 뭐였어? 우리 10ml 넣었을 때 30N만큼 존재했으니까 3N이 HCl의 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자, 다음에 이제 B에서의 이온의 개수를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리 가하고 나를 비교해주면 좀 편하죠? 왜냐면은 가는 전체 양이온수가 3개고요. 모형에서 나는 전체 양이온수가 지금 6개야.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가. 그러면은 가에서의 양이온 농도가 나에서의 양이온 농도의 절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이때 어때요? Na 플러스도 절반이 됐죠? 원래 4개여서 2개로 줄어들었으니까. 이 말은 뭐다? 부피가 지금 30에서 60으로 2배가 됐는데 Na 플러스의 농도도 2분의 1로 줄었다. 이 얘기는 Na 플러스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20N 그대로 있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때 모형 가를 보면 K 플러스하고 Na 플러스의 개수비가 여기다 씁시다. Na 플러스하고 K 플러스의 개수비가 얘도 지금 2대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따라서 K 플러스가 얼마만큼 들어갔겠다? 10N만큼 들어갔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 K 플러스가 10N만큼 들어가면 OH 마이너스 10N만큼 들어갔겠고, 이 OH 마이너스랑 뭐랑 반응해서? H 플러스랑 반응해서 없어졌겠다. 그래서 H 플러스의 양도 제로가 되고 OH 마이너스의 양도 제로가 되겠다. 우리 여기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둘 다 제로니까 B가 뭐가 되겠다? 중화점이 되겠다. 그죠? 중화점 같잖아요. 중화점이 되겠다. 중화점. 그럼 우리 여기서 또 B의 농도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B 얼마만큼 넣어준 거야? 20에서 50이니까 30만큼 넣어줬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럼 30만큼 넣어줬을 때 10N만큼 이온이 들어갔으니까 3분의 N이 B의 농도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A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Na 플러스이다. A의 Na 플러스가 20이고 Cl-가 30이네. 따라서 가장 많이 존재하지 않더라. 기억 틀렸고요. 다음 니은 B는 중성용액이다. 아까 얘기했죠? B가 중화점이라고. 중화점이니까 중성 맞죠? 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HCl이 KOH의 6배이다. KOH 아까 6분의 N이었나요? 3분의 N이었나요? 3분의 N이네. 자, KOH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3분의 N이고요. HCl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3N이네. 3N. 그죠? 3N이니까 몇 배야? 9배가 되겠네요. 9배. 디귿 틀렸죠? 그럼 맞는 거 니은밖에 없네요. 18번의 정답 2번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19번 또 볼게요. 그림은 2, 3주기 원자 WXYG 4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원자과 전자수는 3 이상 6 이하이고 X는 13족 원소이다 했어요. 자, 일단 3 이상 6 이하라는 건 원자과 전자수가 3 이상 6 이하라는 건 족이 몇 족이라는 거야? 13족, 14족, 15족, 16족 이 4개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2주기, 3주기 해당하는 것 다 써줍시다 그럼. 자, 2주기 13족 뭐예요? 붕소라는 거 알고 있죠? 14족은 탄소, 15족 질소, 16족 산소인 거 알고 있고요. 3주기는 뭐가 되겠다? 13족이면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얘네가 되겠다. 자, 이때 X는 13족 원소이다 했어요. 그럼 붕소 아니면 알루미늄 둘 중 하나가 되겠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주어진 그래프들을 우리가 다 보는 거야. 제일 우리 보기 편한 건 뭐예요? 원자 반지름이지. 자, 원자 반지름 보니까 우리 W, Y, Z 이 세 개 같은 경우는 대충 비슷한 그룹으로 몰려 있는데 X만 원자 반지름이 작더라. 이 얘기는 뭐야? 전자 껍질 수가 다르다. 그쵸? 껍질 수가 다르니까 껍질이 적은 X만 원자 반지름이 월등히 짧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X는 몇 주기? 2, 3주기 중에서 껍질 수가 작은 2주기고 W, Y, Z 이 세 개는 3주기겠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X는 뭐가 되겠다? 13족 2주기 붕소가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X 찾았습니다. 자, 여기다 붕소 써줄게요. B, B 여기도 B 쓰면 되겠고요. 자, 이제 WYG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자, WYG 모두 3주기라는데 전김성도 보니까 Y가 제일 크네. 그러면 3주기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우리 Y가 돼야겠죠? 따라서 Y는 뭐가 되겠다? 황이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황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엔 이온화 에너지를 보니까 황보다 지금 Z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 3주기 중에서 가장 큰 거 뭐가 되겠어요? 자, 원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체적인 경향으로는
족이 커질수록 이온 에너지가 커지지만 어떤 경우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 그리고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 이온 에너지가 살짝 바뀌는 거죠.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Z는 뭐가 되겠다? 인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W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어? 자동적으로는 못 찾겠구나. W도 우리가 찾아줘야겠네. W는 뭘로 찾으면 되겠어요? 전기음성도 찾으면 되겠네. 전기음성도가 제일 작죠? 뭐가? 금속이 아마 제일 작겠지, 전기음성도는. 그러니까 W는 뭐가 되겠다? 알루미늄이 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자동적으로는 안 찾으시네요. 자, 아무튼 W, X, Y, Z 다 찾았습니다. 이제 보기 보면 되겠죠. 기억. X는 이주기 원소이다. X 이주기 원소 우리 그래프만 보고도 알죠. 굳이 원소 안 정해져도 원자 반지름 작으니까 이주기 원소 맞습니다. 다음 니은. 원자과 전자수는 Y가 Z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Y는 황이니까 16족이죠. 6개고요. Z는 인이니까 15족이네. 15족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5개죠. Y가 Z보다 큰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W는 15족 원소이다. W가 뭐였어요? 알루미늄이네. 알루미늄 우리 13족 원소라고 얘기했습니다. 디귿 틀렸네요. 그럼 19번에 맞는 거 기억 니은 되겠죠? 19번에 3번 되겠고요. 우리 한 문제 남았으니까 그냥 빨리 풀어버립시다. 자, 20번 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자, 반응식 나와 있고요. 자, 표는 M몰에 A가 들어있는 용기에 B를 넣어 반응을 완기시켰을 때 반응 후 남아있는 반응물에 대한 생성물의 몰수 B, 그래서 반응물분의 생성물을 넣어준 B의 몰수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를 보니까 어때요? 자, B의 몰수 2몰 넣어줬을 때는 반응물 분의 생성물이 4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3몰 넣어줬더니 반응물 분의 생성물이 6이 됐다. 이 얘기는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B를 더 넣어줬는데 지금 반응물 분의 생성물의 B가 더 커졌다는 거는 첫 번째 2몰 넣어줬을 때 3몰 넣어줬을 때 모르지. 근데 2몰 넣어줬을 때 일단 B가 전부 반응했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B가 전부 반응했으니까 자, 반응식을 봤을 때 B가 2몰 반응하면 A는 몇 몰만큼 반응했겠어요? A는 2A몰만큼 반응했겠다 얘기할 수 있겠고 C는 몇 몰 발생했겠어? B 1몰 반응하면 C 2몰 발생하니까 4몰만큼 발생했겠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통해서 반응물분의 생성물 식세하면 어떻게 되겠다? 자, 총 M몰 있었는데 A가 2A몰 반응했으니까 M분의 M-2A 얘가 뭐가 되겠어요? 반응물의 몰수가 되겠죠. 왜? B는 전부 반응해서 없어졌으니까. 자, 얘 분해. 그럼 생성물의 몰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4가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4 이퀄 4다 이런 식 쓸 수가 있겠네. C는 4니까. 그러면은 이거 이용하면은 우리 M-2A가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1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M은 뭐다? 2A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 이때 같은 방법으로 B 3몰 넣어줄 때 씩 계산하면 되겠고 그때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자, B 3몰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2몰 넣어줬을 때 1몰을 더 추가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2몰 넣어줬을 때 남은 A의 양이 몇이었어? A가 1몰만큼 있었잖아요. 그쵸? 왜? M-2A 이퀄 1이었으니까 B를 2몰 넣어주면 A가 1몰 남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A가 1몰만큼 있었네. 그럼 A 1몰하고 B 1몰하고 몇 대 몇의 B로 반응하는 것만 알면 되겠죠? 근데 A 대 1이네. 좀 애매하긴 하다. 그러면 A가 1몰 반응할 때 B는 몇 몰 반응하겠다? A분의 1몰 반응하겠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A는 최소 1이잖아. 그죠? A는 반응 개수로서 정수가 돼야 되니까 최소 1이니까 A랑 B랑 1대 1로 반응하던지 아니면은 2대 1로 반응하던지 할 테니까 최대 A가 남는 일은 없겠더라. 그래서 A는 전부 반응해서 없어지고 B는 A분의 1몰만큼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1-A분의 1만큼 남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얘가 뭐가 돼요? N 반응물의 몰수가 되겠네. 얘 분의 생성물의 몰수 써주면 되겠죠. 자, 생성물은 어떻게 되겠다? 아까 기존에 C가 4몰만큼 그죠? B가 2몰 반응하면 C가 4몰 있다고 했으니까 4몰만큼 있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B가 A분의 1몰 반응하면 얼마만큼 발생하겠어요?
a분의 2몰만큼 발생하겠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4 플러스 a분의 2 얘가 생성물의 몰수가 되겠다. 얘 이퀄 뭐가 돼요? 6이네.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분자 분모에 똑같이 a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a-1분의 4a 플러스 2 이퀄 6이 되겠고요. 계산하면 4a 플러스 2 이퀄 6a-6이 되네. 그러면은 2a 이퀄 4가 되는 건가요? 8이 되네. 2a 이퀄 8이니까 a는 4가 나오더라. 자, a 구했습니다. 자, a 대신에 이제 4 쓸 수가 있겠고요. a가 4면 m은 뭐가 돼요? 2a 플러스 1이었으니까 9가 되더라. 자, m도 찾았고요. 그러면은 자, 이제 x 찾아줍시다. x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b의 몰수, b를 2분의 9만큼 넣었을 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냥 여기다 쓰고 싶은데 위에다 쓸게요. 자, 그러면은 a가 처음에 몇 몰 있는 거야? m몰 있었으니까 9몰만큼 있고요. b가 2분의 9몰만큼 넣어줬다. 그럼 c가 얼마만큼 발생을 하겠어요? 4대 1로 반응하는 거 우리 반응비 찾아줬죠?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겠다. a가 9몰만큼 반응하면 b는 4분의 9몰만큼 반응하겠고, 그러면 c는 얼마만큼? 2분의 9몰만큼 생기겠다 쓰면 되겠죠? 계산하면은 0, 얘네 계산하면 4분의 9 되죠. 그리고 c는 2분의 9 되겠다. 반응물 분의 생성물 계산하면 되겠죠? 4분의 9 분의 2분의 9가 되겠고, 계산하면 얘랑 얘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2가 나오네. x는 2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m도 구했고 x도 구했으니까 곱해주면 18 나오죠? 20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